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34,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고요. 아내랑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직업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뭐 말이 좋아 개발자지 사실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런 저에게 벌어진 아주 소소하지만 묘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희 집은 맞벌이라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집에 있어도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살짝 환호했어요. 물론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워크숍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미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뭐 하지? 게임이나 밤새 해볼까? 아니면 치킨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랑 술 한 잔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으로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본가나 가볼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제대로 얼굴도 못 비췄고 부모님도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아내도 본가 가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서 혼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나름 괜찮겠다 싶었죠. 그래서 슬쩍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에 본가 좀 다녀올까? 당신도 없으니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뵐 겸. 그런데 이게 웬걸 아내가 딱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 특유의 미간 살짝 찌푸리는 표정 있잖아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날 일부러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야? 아니,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이렇게 나오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설득해야 하는 그 미묘한 상황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도 바쁘고 없으니 나도 오랜만에 본가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부모님께 잘 말해둘게. 그냥 회사 워크숍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 되잖아.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아내도 알았어. 다녀오든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 여러분 아시죠? 그 눈빛이란 게 마냥 허락은 아니에요. 다녀오긴 하는데 나중에 두고 보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어쨌든 저는 아내를 공항에 내려주고 바로 본가로 출발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본가로 가는 길,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니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도 만나고,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가 없는 날 굳이 본가를 간다고 한 게 좀 이상하게 보였나? 아니야. 그냥 내가 효도하는 거지. 효도하는 게 뭐가 나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도 괜히 감성적으로 보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왠지 더 감미롭게 들리고. 아, 여러분 아시죠? 이런 날은 괜히 내가 주인공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본가에 가면 형수님도 뵐 수 있잖아요. 저희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결혼한 꽤 지났지만 여전히 세련되고 멋지세요.
제가 총각 때부터 형수님을 보면서 아, 형은 진짜 복 터졌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냥 가족으로서 존경하는 마음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수님이셨어요. 부모님은 밭을 나가시고 형은 회사에 출근했는지 집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순간 제가 살짝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은 정말 세월을 정면으로 맞아도 끄떡없으신 분 같거든요. 오랜만이야, 성민아? 형수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형수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냥 형식적인 칭찬인데 이 말이 나가고 나서 순간 이거 괜히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형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아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뭐 다행히 별일 없었죠. 형수님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 얘기도 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요즘 동네 소식 같은 것도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본가에 온 거라 그런지 그냥 이런 사소한 대화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수님이 저녁 준비를 하시겠다고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까 하다가 괜히 양심에 찔려서 따라갔어요. 제가 도울게요, 형수.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성민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고마워. 그 말 듣고 살짝 뜨끔했어요. 아니,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형수님 옆에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돕는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었죠. 양파 껍질 까고, 당근 썰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형수님이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어머, 칼질 잘하네. 아내가 요리 시키나 봐? 아, 아니요. 저 이런 거 거의 안 해요. 그냥 옆에서 배운 거죠. 아이고, 잘하네. 형은 이런 일 한 번도 안 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왔어요. 뭐랄까, 오랜만에 본가에 와서 형수님이랑 이렇게 요리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형수님이랑 둘이서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릴 때 형이랑 같이 놀던 추억도 떠오르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쯤 되니까 부모님이 밭을 끝내고 돌아오셨고 형도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라 그런지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자주 못 오는 게 죄송하긴 한데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형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성민아, 오랜만이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냐? 아니, 이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받아쳤어요. 형, 나도 이제 나이 먹었지. 근데 형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아, 설마 요즘 맥주로 배 키우나? 그랬더니 형이 바로 소파에 앉으면서 야, 됐고. 오늘은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잔하자. 아버지랑도 같이.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기다렸다는 듯이 술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오랜만에 왔는데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따라라, 성민아? 이렇게 시작된 술자리. 어머니도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어 오시고 형수님은 술잔을 챙기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술 마시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방.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다들 말도 많아지고 웃음소리도 커졌어요.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무용담을 늘어놓으셨는데 뭐랄까 한 5번은 들었던 얘기인데도 술기운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때 축구 시합에서 내가 골을 넣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영웅처럼 봤다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형이 바로 태클을 걸었죠. 아버지, 그 얘기만 벌써 10번째예요. 그때 골 넣은 거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잔을 딱 내려놓으시면서 야, 이놈아. 그 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그때 내가 없었으면 우리 동네가 졌다고. 그러면서 또 옆집 아저씨 얘기, 동네 자랑 얘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저 양반은 술만 마시면 꼭 옛날 얘기야. 성민아,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저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 나도 술 마시면 친구들한테 옛날 얘기하는데 이거 유전인가? 형과의 회사 이야기. 그러다 형이 술 기운에 회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성민아. 요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나도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본다. 그러면서 자기 팀장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어느새 밤 12시가 됐더라고요. 시간이 늦어지니 다들 술 기운에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코를 골며 잠드셨고요. 형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 좀만 누울게 하더니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 술자리의 끝판이지. 술잔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안주는 반쯤 남아 있고 다들 취해서 뻗어 있는 그 풍경이 왠지 정겹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수님이 혼자 뒷정리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자 형수님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성민이는 그냥 쉬어.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또 성격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형수님 옆에 가서 설거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뭐, 별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형은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요? 라든가,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같은 평범한 대화였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 형수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네. 왜요? 형이 뭐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형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가끔은 가정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없달까?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항상 밝고 씩씩한 분이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수, 내가 볼 때 우리 형이 정말 바보 같네요.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아니, 진짜 칭찬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었죠. 그런데도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솔직해지고 싶었던 건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예전부터 형수는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형이랑 결혼하셨을 때도 정말 부러웠다고요. 이 말을 듣고 형수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너는 나를 여자로 봐준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형수님이 농담을 하시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 그게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죄송해요, 형수. 여러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말하면 오히려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술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뭐라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당황했어요. 형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술김에 나온 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순간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얼른 대화를 돌리려고 했죠. 형수, 이거 설거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형수님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튼 설거지 마무리하고 어머니, 아버지 방으로 모셔다 드린 다음에 저도 별채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벌렁 들어 누우니까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술 마시고 형수님 때문에 마음은 심란하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자자 싶어서 눈을 꾹 감았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이 스르르 오려는 찰나에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형수님이 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요. 상황? 형수님, 저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리는데 형수님이 제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고 떨리던지. 성민아, 오늘만 오늘만이야. 가끔은 나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거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부모님과 형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본가를 떠났어요. 뭐 전날 밤에 형수님과의 대화와 거시기한 것은 어차피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형수님, 다들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만 형수님과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 이후로도 형수님은 여전히 형과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본가에 가면 형수님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반겨주시고요.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어요. 형수님도 아마 저처럼 그냥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저도 아내와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고 저는 제 일 하면서 가끔씩 본가에 들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